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 자신을 구치소로 접견왔던 박관영 전 의장에게 내가 최순실을 모를 리 있겠냐라고 이제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구치소는 참 많은 분들을 변화하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진실을 지인들에게 밝히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 온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었죠. 40년 인연인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인연도 40년 인연이고 네. 최순실과 인연도 40년 인연 아닙니까? 정말 그 얽히고 설킨 한 다발로 되어 있는 그 같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 사람인데 김기춘 실장이 몰랐을 리는 없다. 네. 다만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요구가 너무 과해서 자기도 당황스러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 견제도 했겠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을 너구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엉큼한 영감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그런 견제 속에서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나. 그것은 네. 결국 달콤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이 눈 감고 갔던 것이 아닌가. 비로소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이제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 박관영 전 의장께 이제 진실을 고백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저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좀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분들 우병우 씨 역시 몰랐을 리가 없겠죠. 네, 소장님.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 국민의 검찰을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켰고 그리고 우병우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스스로에 대한 개혁인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특수본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십 차례 통화한 게 확인이 되고 또 검찰 지휘부하고는 수천 회 정도의 통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보호하고 비호한 뒤에는 검찰의 숨은 조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이 제가 보기엔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까지 구속을 시켰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바로 검찰 수뇌부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검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검찰이 남은 마지막 과제와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로 최순실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는 구치소 생활이 좀 힘든가요? 워낙 큰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정도 남부구치소는 굉장히 좁다고 갑갑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게 남부구치소 자주 면회를 가는데요. 네. 이게 시설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영등포 있던 게 2011년에 옮겨가지고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은 좋은데 근데 이 시설을 좋다고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좋으면 감시시설도 좋고 또 이게 방해 공간은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게 1.9평 평소 독방보다 더 작은 네. 1.5평 정도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아마 최순실 씨는 상당히 그 평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재수자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게 서울구치소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남부보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평도 작은 건 아닌데 최순실 키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누울 수가 없을 정도인지 그런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마음이 갑갑하겠죠.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적응을 하시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하던데 말이죠. 그렇죠. 뭐 구치소 생활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면 좀 조용히 했던 그 내부에서 좀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가끔씩 이제 운동도 하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나름대로 좀 어떤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최순실 씨가 이제 좀 더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예년보다 줄어든 게 왜냐하면 우리가 큰 평수 살다가 작은 평수 가면 굉장히 집이 좁아 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작은 데서 조금만 커도 사실은 좀 그래도 좀 이게 그 숨이 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거 아닌가.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아니 공간에 대한 적응도 적응이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적응입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는 구치소장부터 이렇게 해서 최순실 씨를 굉장히 챙기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최순실 씨도 저기서는 이미 구치소 생활 내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구치소 측은 특별한 혜택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네. 그런데 지금 남부구치소로 가면 지금 자기를 관리하는 그 담당에서부터 모든 구치소 간부들까지 새로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어떤 비호가 있을지 없을지 네.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결국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할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깝깝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건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를 네. 이제 이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른 공간으로 옮겨져 갈 때 느끼는 그런 보통적인 그 심리 압박감 같은 거죠. 그런데도요, 저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제 SNS나 이런 공간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는 1.9평에서 1.5평 가서 좁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3.5평 정도의 공간에서 6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경우는 과거 이야기인데 6명 들어갈 방에 8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명이 3.5평에서 생활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경험담입니다. 그런 네. 분들이 볼 때는 아니 최순실이 뭐길래 저 사람이 무슨 뭐 장관을 지냈고 뭐 대통령 지낸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보면 정말 파렴치범 같은데 1.5평이 좁다는 이런 보도를 보면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보다는 최소한 물론 최순실이 1인실에 가는 거는 이유가 있겠으나 변호사님 그건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1.5평이 좁다고 하는 저런 불평들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이 없다고 하는 불평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감옥 가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 좁은 데서 다 생활하는데 1.9평에서 1.5평 됐다고 좁다고 하는 저런 말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정말 열받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최순실 씨가 수첩에 BH의 제1, 2안 그러니까 뭐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건네진 돈으로 추정되는 숫자만 보더라도 억대더라고요. 이렇게 씀씀이가 컸던 분이 마음속으로 저 구치소의 독방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겠죠. 네, 뭐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측근들이 외부에 부정한 돈을 받지 말고 내가 당신들 용돈이나 이런 걸 주겠다라고 한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일 수밖에 없고 특히 최순실이 실세가 저렇게 돈을 준다면 네. 그 밑에 있는 이권과 각종 인사청탁을 부탁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습니까? 따라서 청와대에 있는 정호성, 이재만 각종 비서관들이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으로 이렇게 문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권도 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최순실의 3억 7천만 원이 아니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중에서 안봉근 비서관만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정호성,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만 하는 그 일인 정호성만 같습니다. 구속돼요. 정호성만 구속되는데 네.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저 부분이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저렇게 공무원한테 돈을 주면요. 네. 뇌물이에요, 뇌물. 아, 통상적으로 이게 뇌물로 해야 되거든요. 직무 네. 관련성과 대가관계 있으니까. 근데 특검에서는 저걸 뇌물로 안 보고요. 우리 이게 경제적 공동체, 즉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네. 지갑을 썼다. 경제적 공동체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줄 용돈을 최순실이 대신 줬으니까 네. 결국 이게 경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아니냐. 그러면 이게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 결국은 이게 그 삼성에서 정유라 차유 지원 부분이 단순 뇌물이 되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논리는 그렇고요. 네. 따라서 이게 뇌물로는 기소하는 왜 경제적 공동체 내부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뇌물은 안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아마 그런 삼성의 뇌물로 전 논거를 보는 것 같아요. 옷값처럼. 근데 저는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때 4인방 지금 그 작고하신 이상춘 전 보좌관, 이춘상 보좌관까지 네. 포함해서 4인방들한테 매년 그렇게 뭐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딱딱 나누어가지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월급 외에 따로 경력금을 줬다 그러거든요. 네. 아마 그것의 연속 선상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때 현금을 어디에서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줬겠습니까? 역시 최순실 씨가 그때 옆에서 만들어서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그게 청와대에 가서도 최순실 씨가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해주고 있은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지갑, 공동지갑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좀 냉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왜 지금 최순실을 봐줍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공동지갑 이야기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저거는 이제 MBN이 특종한 기사 같습니다. MBN이 보도하는데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3억 7천만 원이 3년 동안 갔다 그러면요. 1인당 1억 원 이상씩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1억 원 이상 뇌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한 3, 4년 구속돼서 삽니다. 네. 저 굉장히 센 거거든요, 뇌물이. 그렇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같은 뭐 경제 공태의 문제가 아니라 자, 최소한 저분들은 문고리 3인방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든 간에 저렇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 받는 겁니다. 저게 무슨 그리고 저거는 이권에 개입해서 줬을 확률이 많은 게 그 뭐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증도 쉽고 저대로 MBN이 보도한 대로 수사를 제대로 하면요. 문고리 4인방 잡아넣는 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뭐 무죄겠으나 어쨌든 의혹이지만 이 보도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1년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요. 최소한 3년 이상 감옥 갑니다. 저도 진성호 전 의원님 네. 말씀에 공감이 좀 가는 것은 저것은 이제 특검이 경제적 밀접한 관계,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도 되지만
그 전에 뭐 돈을 준 건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다 1급 비서관들로 가 있는 사람한테 네. 최순실이 돈을 줬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저 돈은 그리고 저 돈을 받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익을 취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럼 대가성이 명백히 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저거는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이제만 저 3인방을 안 본 건 못 찾을 리 없다고 보는데 뭔 수사에 기여를 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저 사람들 찾아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추궁을 하고 아마 그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 사람들 빨리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게 또 한편 필요한 검찰의 그 아마 수사 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도란 같은 돈을 건네준 거 아니냐. 결국 뇌물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고리 3인방 그들은 내 눈도 못 마주쳤다라고 수감 중에도 김기춘 전 실장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분은 건강관리를 구치소에서 상당히 서울구치소 최고령 수감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잘 하시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을 면회 가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인맥적으로나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조금 어떤 심경의 변화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네. 이제 나왔던 내가 최순실을 몰랐을 리 있냐 이 이야기 자체도 보면 어느 정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입장에 조금 이제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제 40년 인원이고 박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지난번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했듯이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아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못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3인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어떤 갈라놓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대통령을 못 만나는 그것도 네. 보면 결국 3인방들이 막아서서 못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의 회한 자체가 상당히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아마 지금 곧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네. 그런 걸로 붙여봤을 때 아마 김기춘 실장도 이제 과연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부인만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본인도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들이 좀 깊어지는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팩트 파인딩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 말이요. 김기춘 전 실장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방송에서 알려졌다는 식으로 해서 네. 그 접견한 분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말 갖다 우리가 기정사실이냐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공개적인 재판에서 이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할 건 다 부인하고 이거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고 나는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항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말 자체를 갖다가 다 믿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그 심장에 박힌 것 때문에 굉장히 몸이 스텐트요?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이 구치소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아는 김기춘 전 실장은 본인의 무죄를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저렇게 쉽게 저런 식으로 무너질 분 같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는 네.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게 재판이나 어쨌든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라는 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서울구치소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남부보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평도 작은 건 아닌데 최순실 키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누울 수가 없을 정도인지 그런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마음이 갑갑하겠죠.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적응을 하시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하던데 말이죠. 그렇죠. 구치소 생활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부에서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면 좀 조용히 했던 그 내부에서 좀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운동도 하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나름대로 좀 어떤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최순실 씨가 이제 좀 더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예년보다 줄어든 게 왜냐하면 우리가 큰 평수 살다가 작은 평수 가면 굉장히 집이 좁아 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작은 데서 조금만 커도 사실은 좀 그래도 좀 이게 숨이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 자신을 구치소로 접견왔던 박관영 전 의장에게 내가 최순실을 모를 리 있겠냐라고 이제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구치소는 참 많은 분들을 변화하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진실을 지인들에게 밝히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 온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었죠. 40년 인연인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인연도 40년 인연이고 네. 최순실과 인연도 40년 인연 아닙니까? 정말 그 얽히고 설킨 한 다발로 되어 있는
그 같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세 사람인데 김기춘 실장이 몰랐을 리는 없다. 네. 다만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요구가 너무 과해서 자기도 당황스러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와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로 최순실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최순실 씨는 구치소 생활이 좀 힘든가요? 워낙 큰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정도 남부구치소는 굉장히 좁다고 갑갑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게 남부구치소 자주 면회를 가는데요. 아, 네. 이게 시설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영등포 있던 게 2011년에 옮겨가지고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은 좋은데 근데 이 시설을 좋다고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좋으면 감시 시설도 좋고 또 이게 방의 공간은 규격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1.9평 평소 독방보다 더 작은 네. 1.5평 정도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아마 최순실 씨는 상당히 그 평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재수자를 물어보면 영장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스스로에 대한 개혁인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특수본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십 차례 통화한 게 확인이 되고 또 검찰 지휘부하고는 수천 회 정도의 통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보호하고 비호한 뒤에는 검찰의 숨은 조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이 제가 보기엔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까지 구속을 시켰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바로 검찰 수뇌부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검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검찰이 남은 마지막 과제. 그러면서 일정 정도 견제도 했겠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을 너구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엉큼한 영감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그런 견제 속에서도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나. 그것은 네. 결국 달콤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같이 눈 감고 갔던 것이 아닌가. 비로소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이제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 박관용 전 의장께 이제 진실을 고백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저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좀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분들 우병우 씨 역시 몰랐을 리가 없겠죠. 네, 소장님.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 검찰을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켰고 그리고 우병우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